첫 번째 그냥 이슈로 본론 들어가면 네. 이제 뉴스 보셨죠? 네. 옥상에서 벽돌을 왜 집어던졌을까 나 진짜. 큰일 나려고요, 진짜. 누구 죽이려고. 아유. 아유. 그래서 저기 제목부터 네. 충격적인데 옥상서 벽돌을 던진 초등학생들 네. 처벌은커녕 부모 사과도 없어.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 네. 초등학생들이 5층짜리 건물이래요. 네. 옥상에서 벽돌을 던지는 장난을 치다 붙잡혔는데 네. 만 10세 미만이라 완전 처벌이 안 되는 거죠. 불처벌 연령이죠. 네. 처벌을 면했대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에어컨 실외기, 네. 2층에 있던 실외기가 완전히 부서지고 사람이 다칠 뻔했지만 변상 조치는커녕 부모의 사과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이 포인트에서 다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애들은 네. 뭐 지금 만 10세 미만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좀 어린 연령이기는 해요. 네, 예. 그래서 정말 그래도 안 되지만 정말 애들이 뭣도 모르고 그랬다고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쳐도 부모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 자식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는 건 네. 어린 연령의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건 이렇게 네.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부모 탓이에요. 아,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 부모 그러면 탓이죠? 그러면 예. 아이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부모가 사과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예. 피해자한테 사과를 안 한 거잖아요. 지금. 이 사고에서는 천만다행히 뭐 인명사고가 없었으니까 망정인데 그래도 다칠 뻔은 했잖아요. 네. 분명히 사람이 네, 있었던 네, 거고. 네. 근데 사과를 왜 안 하냐고요. 제가 이제 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3, 4년 전에 예. 갑자기 방송국 공중파에서 저보고 어디 아파트를 가재요. 네네네. 갔어요. 갔는데 한 어르신이 돌아가신 거라. 아우. 이게 무슨 상황이었냐? 예. 위에 한 15층 높이 이 아파트가 아닌 25층 고층 아파트인데 네네. 15층 되시는 데서 그 베란다에서 이제 그 걸쳐놓고 화분을 키우시던 어머니가 계셨는데 네. 이게 물을 주다 이게 들다가 실수로 놓친 거예요. 아유. 그래갖고 해필 그 시간대에 그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어르신 지나가다가 아유. 머리에 정통으로 맞아 직사를 하셨거든요.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 예. 그래갖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일단은 사건은 터진 거고 네. 그 문제점을 좀 파악해달라고 해서 제가 방송국에 갔었는데 네. 가서 뭘 봤냐면 아 베란다예요 교수님. 예. 떨어질 만한 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화분도 많이 있고 너무 위험하죠. 예, 또 이제 실외기 밖에다 걸어놓잖아요. 근데 오래된 아파트라 보니까 멀리서 이게 클로즈업을 잡아도 그 이음새가 녹슬어 갖고 어우. 실외기가 그냥 덜렁덜렁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많이 보이더란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진 않든 그렇죠. 추락 사고가 발생하면 예. 뭐 중력의 그 중력 가속도 우리 아시잖아요. 9.8 mh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폭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거기다 여긴 또 5층인데 이게 건물 옥상이면은 상가 건물 같은데 예. 이 아파트보다 높잖아요. 층간 길이가. 그렇죠. 거기서 벽돌 떨어져서 사람 맞으면 어떡해. 진짜 이거 생각보다 아찔하네요. 아찔한 그죠? 사고였죠. 예. 그래서 16일 날 JTBC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네. 지난해 11월이래요. 그러니까 네, 2022년이네요. 예, 네. 경기도 남양주 소재 5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초등학생 2명이 예. 2명이래요. 벽돌 아래로 던졌대요. 예. 그러니까 저기 그냥 잡다가 떨어뜨린 게 아니고 에이 하고 던진 장난친 거예요. 네, 애기들끼리. 예.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1층 가게의 주인이 맞을 뻔했대요. 그러니까요. 네, 이 큰사고 맞을 일어났었고요. 뻔했다고 하잖아요. 그 폐쇄로 TV 영상도 여기 공개했나 봐요. 예. 영상을 보면 아이 2명이 옥상 하단에 올라선 뒤에 한 명의 손에 들고 있던 벽돌을 바깥으로 휙 던지고요. 네. 잠시 후에 다른 한 명도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2번 던진 거네요. 이들이 던진 2kg짜리 벽돌은 사람이 자주 다니는 길 한복판에 떨어졌대요. 그러니까요. 상가지역인가 봐요, 이게요. 네. 참. 그래서 첫 번째 벽돌에 맞아 건물 1층에 있는 가게에 에어컨 실외기가 완전히 부서졌고 네. 놀라서 밖으로 나온 가게가 두 번째 벽돌 또 던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요 맞을 뻔했대요. 그러니까 그 에어컨 실외기 부서지는 소리 듣고 예. 꽝 가게 그러니까. 주인분이 이제 놀래가지고 예, 나오셨으니까 바로 옆에 있었겠죠. 예. 바로 옆에 계시다가 뚝 떨어지니까 맞을 뻔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 가게 주인이 하셨나 봐요. 예. JTBC 인터뷰하면서 위를 보고 있는데 제 바로 옆 3cm, 30cm 안쪽으로 벽돌 한 개가 더 떨어졌다. 30cm 해봤자 요만큼인데 아, 안쪽이라고 하니까 더 적었을 거 아니겠어요. 내 몸 바로 옆으로 그냥 벽돌이 위에서 머리 위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 30, 한 보잖아, 30cm. 그러니까요.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신고했을 거 아니에요 경찰에. 네네. 그래서 출동한 경찰이 상가 애들이 도망갔나 봐요. 예. CCTV를 확인하고 같은 건물 체육관에 다니는 아이들을 찾아냈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운동하는 체육관 다녔나 봐요. 네. 만 10세가 안 된 아이들이라 인적 사항만 확인하고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벽돌 맞을 뻔한 그 상가 점주 있으시잖아요. 네네. 이 주인분이 뭐라 하시냐면 다친 곳은 없지만 이 당시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거 맞았으면 난 즉사했다. 이게 그렇죠.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병원 치료를 현재도 받고 있으시대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죠? 예. 그다음에 소리 안 나는데도 혼자 깜짝 놀란다거나 중층 건물은 주변에도 못 간다. 그 쉽게 얘기하면 트라우마요. 높은 건물 네. 옆에만 가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게 실제 이렇게 돼요? 교수님? 그거 되죠. 아. 영 교수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영 교수님 가방 메고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예, 예. 근데 진짜 내 코앞으로 하늘에서 돌덩이가 떨어졌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 나는 솔직히 교수 있어요. 내가 보니까 고드름. 옛날에 맞아요. 아니 나 지금 있어. 지금도요? 예. 근래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강의를 맨날 백팩 메고 다니잖아요. 다니는데 겨울에 이제 12월 말까지 강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예. 전국의 시골 다 돌아다니거든. 근데 한 5년 전쯤에 이 전남 어딜 갔어요. 갔는데 공공기관 교육이 있어가지고 12월 말에요. 갔는데 거기 이제 한 5층짜리 건물이 이것도 예. 위에 이제 고드름이 이렇게 막 이렇게 맺혀 있는 거예요. 예. 맺혀 있는데 설마 저기 떨어지냐 싶어가지고 예. 그 밑에 지나가는데 툭 떨어졌는데 이제 가방에 꽂혔어요. 어머. 아니 꽂혔어 가방에. 정말요? 어. 그래갖고 놀래가지고 난 몰랐지. 퍽 떨어지길래 막 우당탕 떨어지니까 예, 피했는데 강의를 갔더니 이제 교수님 가방이 뭐 꽂혀있네 이랬더니 고드름이 세상에. 이제 이거 자크인 지퍼 있잖아요. 예. 거기를 뚫고 들어간 거라. 어머. 안 그랬으면 안 맞았는데. 어머. 그래서 다행히 이제 노트북은 안 고장났어요. 그게 예. 책 쪽 있는데 고쳐가지고. 그래 갔더니 공무원이 놀라갖고 선생님 이거 뭘까요? 그랬더니 아우 이거 뭐예요? 나도 깜짝 놀랐거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그 뒤로는 제가 뭐가 있냐면 네. 겨울에 건물 가잖아요. 그 위부터 쳐다봐요. 건물 그렇죠. 모서리에. 그렇게 되죠. 고드름 있나 없나. 예, 그렇게 되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고드름은 소방서 그 소방관님들도 치워주시고 그 직원들도 최대한 제거하려고 네네. 노력하잖아요. 근데 눈 펑펑 오면 그 문제 제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가 생기시는데 머리 위로 벽돌이 뚝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나도 그 똑같은 게 있네. 아 그래서 진짜로 이제 겨울에 되면 위에만 봐요. 고드름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그쵸.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장님도 그거 똑같은 거 겪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요. 그럼 저기 그 다음 얘기가 더 황당한 게 뭐냐면 예. 아이들 신원 2명이 특정이 됐잖아요 교수님. 네네네. 근데 그 부모님이 피해자가 누군지도 알잖아요. 그 상가에 뭐 어쨌든 시래기 파손되고 다 했는데. 그거 변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2달이 지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도 나타나지 않고 애들 데리고 와서 미안합니다 하고 한번 해야죠. 고개 조아리면 끝나요 사실은. 맞아요. 예, 예. 정상적인 사회생활하는 부모들이나 기성세대는 예. 다음에 그러지 마. 아직 하고, 큰일 날 뻔했어. 예. 이러고 에어컨 그 시래기 파손 것만 물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변상도 안 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아주 헛딱지나 죽겠다. 이게 지금 이 왜 이러냐고요. 이게 제대로 된 그 부모냐고요. 자식 교육을 지금 제대로 시키고 있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이 잘못된 부모죠. 잘못된 부모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면 교수님 법적 조치 취하는 게 낫겠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2달 동안 사과도 안 했잖아요. 일단 파손된 예. 그 에어컨 실외기 네. 이제 변상과 관련돼서 네. 뭐 이제 그런 거 청구를 하신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좀 상응하는 어떤 그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나. 그래 다 떠나서 그냥 도의적으로 응, 사람이 응. 까딱하면 죽을 뻔했어요. 죽을 내 뻔했잖아, 아이 이거는. 때문에. 그럼. 예. 그러면 가서 사과를 해야죠. 왜 이렇게 했냐고. 이거 지금 막 보도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분명히 안다고요. 동네에서 알지. 예, 그리고 뭐 CCTV 확인해가고 네. 그 체육관 다니는 아이들다 이렇게 하면 네. 그 애들 부모가 왜 모르겠냐고요. 네. 안다고요. 네. 아는데도 지금 묵살하고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제가 볼 때는 그 초등학생일 거고 예. 이 저기 상가 건물에 있는 체육관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제 느낌에는 뭐 태권도나 이런 그런 거, 예. 무도를 배울 것 같은데 이 뉴스를 보신 그 관장님이 그 내용 아실 거 아니에요. 자기 아이들이 일 벌린 거 예. 원생들이 그러면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아니면 체육관 관장님이라도 애들 데리고 부모님 정말 죄송한데 대신 사과 갈게요. 가서 사과라도 좀 하든가 이게 있어야지. 이게 지금 말이 안 된 얘기잖아요. 부모님은 더더욱 말도 안 된 얘기고. 예. 아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교수님 저기
정신적으로 좀 트라우마가 있어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도 민사적인 소송이 돼요?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이제 근데 아이들이 한 행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가 네. 행위자가 아이들이니까. 예. 근데 아이들 대상으로 뭔가를 신청을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네요. 부모 보호자에 대해서는 대리로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의무 같은 게 있으니까 예. 법률적으로 그걸 한번 따져봐서 예.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예. 정신적 손해배상 예. 이런 것도 한번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일단 이 아이들 부모 사과는 당연하고요. 예. 그리고 이 사건 나고 아이들한테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맞아요. 예. 이렇게 음. 얘기하고 따끔하게 타이르고 음. 이게 모르고 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고 그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그 피해나 어떤 결과가 초래된다라는 거를 제대로 그 훈육을 해야 돼요. 반드시. 이건 애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예. 피해자분도 피해자분이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부모님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뉴스에 나오고 다른 공중파에도 여러 번 나오더만요. 예. 나오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창피해서라도 정리하려고 할 건데 그거라도 안 하면 법적 조치를 좀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진짜 이 사고 아이들뿐만 아니고 부모님들뿐만 아니고 왜 왕왕 있잖아요. 교수님 혹시 그거 기억나시죠? 일명 용인 캣맘 사건. 예, 그 당시에 이제 고양이 길고양이 밥 주시던 아주머니가 위에서 떨어진 아파트에서 떨어진 그때도 아마 벽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낙하물에 사망하셨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초반에는 약간 그 혐오 범죄냐 아니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 초등학생들 장난이었다 해서 사회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잖아요. 일어나요. 이런 사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너네가 이거 얼마나 잘못하고 그거 누가 사회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천적으로 부모님들이 아이의 행동에 어떤 좀 조심을 시킨다든지 해도 되는 행동,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좀 구분을 하게끔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 게 그게 부모잖아요. 자식 낳아놨으면 그런 정도의 책임은 져야죠.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요거 관련해 잠깐 좀 말씀드리면 그 구상적 손해배상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구상권이란 일반적으로 사고가 터지면 대신 물어주고 이 물어준 사람이 또 청구하는 게 구상인데 외국에서는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가 이런 청소년 범죄나 아동에 의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터지다 보니까 일이 발생한 경우에 무조건 그 피해나 손실에 대해서 부모가 그 액수 산정한 만큼 무조건 다 물어주는 걸로 주법이 통과된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국회의원분들 요즘에 좀 싸우시긴 하는데 그 아이들 사건에 대해서 피해 입으면 피해 입은 사람 손해를 이렇게 배째라 나와 버리면 아무런 손실 보상도 안 되고 마음의 상처만 입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라도 피해를 입힌 아이의 보호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정확하게 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진짜 이런 사고 두 번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피해자도 피해자고 만약에 아이들 입장에서 정말 약간 내가 저 사람을 해코지해야지라는 의사가 없이 진짜 장난치다가 이런 위험한 장난치다가 만약에 사고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아이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아이 생각해서라도 부모가 이런 거 좀 신경을 각별하게 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자꾸 이제 범죄 의도가 있냐 없냐, 사건에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 자꾸 따지는데 법은 기본적으로 교수님 아시겠지만 결과 중심주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결과가 누구한테 피해 입히고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